원래는 대검 형사부장이 관여해야 될 일인데, 예. 네. 형사부장은 조은석이라는 형사부장은 우병우하고 사이가 안 좋거든요. 같이 식구이긴 한데, 이제 그 우병우 입장에서는 예. 조은석 그 검사장이 고대 8사거든. 예. 그리고 이제 정통 이제 후배요? 네, 정통 특수 라인이 아니라고 우병우는 주장하고 조은석은 자기는 정통 특수 라인으로 수사를 잘한다고 주장해. 근데 우병우 입장에서는 시덥잖아. 조은석을 인정하지 않았는데 조은석은 검사장이 되고 지는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병우는 되게 조은석을 어떻게 보면 좀 미워했지. 시기질투하고. 예. 이게 그 우병우가 예. 조은석이는 직접 전화를 걸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굉장히 껄끄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조은석이가 우병우도 그 대검에 대변인 되려고 했다가 예. 그 조은석인데 밀렸거든. 밀렸지. 예. 그러니까 2013년도에 그 대검 대변인이 검사장급이에요? 아니요, 그건 아닌데 아니고. 그 전에 검사장 되기 전에 대변인은 어쨌든 관심을 받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기자들의 관심도 받고 대변인은 매일 총장하고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관심 종자가 되는 거네. 네. 그러니까 그렇죠. 첫 번째 경쟁에서 조은석인데 졌어요. 그다음 이제 우병우는 스스로가 검찰 19기에서 제일 잘 나가는 검찰통이라고 그랬는데 조은석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 내부에서는 평가는 조은석이가 오랫동안 있고 일단 가시적 성과는 많이 냈어. 뭐 옛날에 장영자 사건 가지고 조은석이 계속 우려먹는 건데. 뭐 나라봉금 사건 등등을 해서 안희정이 뭐 구속시키고 잘했던 건 다 그 조은석이? 그런데 그 이후에 2013년도에 조은석이는 검사장 되고 우병우는 탈락되잖아요. 그런 껄끄러운 관계에서 전화를 안 하는데 이 부분은 황교안 라인을 통해서 조은석이한테 압력을 냈는데 시가 안 먹힌 거지. 그런데 이게 보면 진짜 기사를 봐도 그러고 얘기들을 들어보면 인사보복 이게 거의 조폭 수준 아니에요, 이 정도면. 그럼요. 그 전에 제가 하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예. 이게 법무부라는 게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이유가 이 사람들 보면은 지금 검찰에 압력을 넣거나 조종을 해가지고 사건을 말아먹는 역할을 지금 법무부가 하고 있잖아요. 전부 나서가지고. 근데 본래 헌법과 정부조직법에서 정한 법무부의 역할은 뭐냐면 아까 이제 국가가 잘못한 게 있으면 국가배상을 해줘야 된다 그랬는데 그걸 소송으로 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국가배상 심의위원회가 다 설치돼 있습니다. 그 국가배상 심의위원회를 관장하는 데가 법무부예요. 그러니까 법무부는 국민들이 공무원의 직무집행 때문에 손해를 입으면 그걸 공정하게 판단해서 배상을 해주는 결정을 해야 될 책임이 있는 부서예요. 근데 그 책임을 면피하려고 면하기 위해서 저 수사하는 데까지 압력을 넣어가지고 어떻게든지 못하게 정말 나쁜 거죠,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는 이제 그걸로도 분이 안 풀려가지고 결국은 업무상 과실치사라는 걸로 기소가 됐다는 것 때문에 이제 열받아가지고 거기 라인에 있던 사람을 줄줄이 다 날리는 거죠, 이제. 그 심리는 뭐예요? 그 법무부에서 하지 마라. 그리고 이쪽 저쪽에서 전화 오면서 막 하지 마라 그러는데 일선 검사들의 그 심리는 어떤 상태로 이건 무슨 얘기냐?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적용해야 된다. 자기 명령에 안 따랐다는 거죠. 아니. 뭐. 그걸 따르지 않은 사람들은 따르지 않은 사람들 거냐? 검찰들 일선 검사들 아니에요, 수사 검사들. 그쯤 되면 양심적으로 수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뭐예요, 그거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현장에서 그 참혹한 상황을 보고서 인간적으로 이걸 어떻게 이럴 수 있냐. 그때 당시에 설명한 거를 보면은 그 1, 2, 3 정장의 소행을 보면 절대 이걸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보고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시에 가가지고 방송 한 번을 안 하고 하선 명령 한 번을 안 하고 선원들만 데리고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라는 게 하나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이미 그 현장 상황이나 다른 사람들의 진술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중에 이게 결국은 다 기록에 남게 될 일인데 그 정장의 책임이 없다라고 해버리면 자기 스스로 또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검사로서 네가 제대로 한 게 뭐냐. 그러니까 사건을 말아먹을 예도 예를 들어서 저기 뭐 박근혜 사건 같은 걸 말아먹을 예도 안정범 수첩 같은 게 없어버리면 말아먹을 수가 있죠. 말아먹을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무슨 누구 저기 정호성이 휴대전화 같은 게 없으면 없으면 그냥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말아먹을 수가 있는데 수사해보니까 증거들이 너무 그게 나와버린 상황에는 재량이 없는 거죠. 네. 재량이 없는 거고 업무상 과실치사를 적용 안 된다는 것은 국민의 상식에 비춰봐서도 납득이 안 되는 거죠. 자기들이 수사하면서 막 판례도 찾아봤을 거 아니야. 이런 유사한 판례들을. 그럼요. 그러면 그래도 위에서 계속 업무상 과실치사 적용하지 마라.
그러니까 선장이 지금 업무상 과실치사로 처벌받은 대표적인 사람이거든요. 그 이준석 선장이. 그 사람이 왜 처벌받은 거예요? 그 승객들한테 구조를 위한 최선의 조치를 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선장이 마지막에 탈출하는 게 선장의 말하자면 기본적인 임무인데 그걸 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지가 먼저 도망가고 가만히 있으라고 그러고 네? 이러면서 도망갔다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다 죽인 거지. 그렇습니까? 해경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해경의 임무가 뭐예요? 이런 사고가 발생하면 가서 구조하는 거고. 구조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승객들한테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한 거 아니에요. 저는 유리 깨라는데 끝까지 안 깼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선원들만 그 다 데리고 나온 거 아니에요. 선원만 싣고 나오고. 그러니까 선장이 도대체 업무상 과실치사로 처벌을 받았는데 그럼 해경 정장은 왜 처벌 안 받았냐? 얘가 선장을 데리고 나온 놈이란 말이야. 아무 조치 못하게. 그리고 지도 거기 가서 현장에 가서 아무런 조치를 안 했고. 근데 1, 2, 3 정장 결국 처벌 못 받아요? 나중에 또 뭐가 부족하다고 해가지고 또 무죄가 됐든가 그러죠. 업무상 과실치사죄로는 결국은 기소가 됐는데 그 나중에 그렇죠 무죄된 걸로 알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위에서 업무상 과실치사죄 적용하지 말라 하고 이렇게 하니까 수사가 제대로 안 됐던 거지. 그렇죠. 수사가 제대로 안 됐고 우병우 두 번째 영장 청구할 때 대충 냈듯이. 그럴 수밖에 없죠. 지금 법무부 장관 민정수석이 압력 넣는데 뭐 자기 자존심 그리고 일선 검사들이 그렇게 하니까 할 수밖에 없었을 텐데 그러니까 정신없이 뭐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어요? 오히려 정상적이면 그거 나중에 법원에 뒤집힐 가능성이 있으니까 좀 철저하게 하라. 이왕 할 거면 철저하게 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상식이잖아요. 자, 추적하면서 계속 인사보복을 했다. 인사보복. 그 뒤에 인사를 알려주시면.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인사라는 게 주요 사건에 대해서 인사가 검사로서 제 역할을 했는가 제대로 수사를 했는가를 갖고 평가를 해야 되는데 2015년 2월 달에 정기 인사가 있었을 때 이 보복 인사를 한 거예요. 보복 인사를 그때 당시에 김주현하고 변찬우를 딱 비교해보면 선명하게 드러나잖아요. 둘이 동기인데. 그렇죠. 둘 다 18기, 김주현도 18기. 변찬우 이제 광주지검장은 어떻게 했냐면 후배 기수가 가는 대검 강력부장으로 사실은 좌천시켜버린 거예요. 좌천시켜버리고 결국 못 견디고 그해 12월 달에 2000년 12월 달에 옷 벗게 만든 거죠. 그러니까 같이 검사장 되고 같이 동기인데 변찬우는 그렇게 한직으로 좌천시켜버리고 그걸 시켰던 김주현은 검찰국장에서 다음에 중앙지검장을 간에 만에 하다가 대검 차장으로 가고. 대검 차장으로 가고. 승진시켜버렸죠. 대검 차장은 명실상부한 검찰의 2인자예요. 총장 다음 차장이니까. 그러고 그럼 변찬우 입장에서 변찬우하고 김주현하고 누가 에이스였었는지 그때는 잘 모르죠. 아니 이제 그 내부에서는 사실은 뭐 김주현하고 라인이 다르니까 근데 김주현이 더 잘 나가고 있었던 건 사실인데 그렇다 해도 둘 다 이제 고검장으로 다음에 나가야 될 타이밍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변찬우를 고검장을 시키기 싫으면 예를 들면 수원지검장 같은 걸 시킨단 말이야. 수평 전보 하는 수도권에 거는 할 수 있죠. 광주지검이었다 수원지검장 아니면 서울 동부검사장을 시키거나 그런 식으로 빼거든요. 근데 이거를 수평인데 조금 나은 곳으로. 근데 대검 강력부장을 시키고 김주현이는 대검 차장이 됐지 않습니까? 차장 부하 아니에요, 강력부장은. 그렇죠? 차장보다도 한참 부하 아니야. 그렇죠. 차장이니까 바로 미치긴 하네. 그래도 하여튼 부하란 말이야. 그러니까 동기를 하나를 부하로 보내고 하나를 상관으로 보낸 거 아니에요. 일부러 그랬네, 그것도. 일부러 그런 거죠. 당연히 그렇죠. 나가라는 소리지. 광주지검에 이제 차장검사가 있잖아요. 이두식 차장검 21기인데 여기는 아예 서울고검으로 서울고검은 할 일이 없거든요. 고검으로 그것도 수사하는 데가 아니니까 서울 고검 아침 손톱 깎고 저녁에 발톱 깎는데 윤석열 고검 보내듯이 보내버린 거예요. 명함 정리하고 오늘은 누구랑 점심 먹을까 명함 지적거리고 그러는 건데 결국 고검으로 갔다가 결국 옷 벗었죠. 이두식 차장도 옷을 벗었어요? 아주 그냥 진짜 작살나게 인사들을 해버렸네. 윤대진 형사 2부장 팀장이 수사팀장이 세월이 수사팀장은 지방으로 보내버리고 하여튼 현재도 부산지검에 있죠. 근데 뭐 윤대진 선수는 뭐 큰 손해 본 것 같지는 않고요. 서산지청장도 했고. 서산지청장 했고. 윤대진 여기 당시 형사 2부장은 이용호 특검 때 저기하고 같이 수사를 했다는 거예요, 우병우하고. 그 연이 돼갖고
원래 가깝다고 평가되니까. 예, 그 연이 있어서 물을 안 먹었다니까. 서산지청장 갔다 바로 부산지검 여기는 찾아갔죠. 25기인데 83학번이에요. 맞습니다. 늦게 그 고시 공부를 한 거지. 아, 윤대진도요? 예. 아. 학교 다닐 때도 좀 명성도 있고 그랬죠. 83학번. 아, 그래 여기가 아까 대윤, 소윤. 예, 아까 소윤에 해당하는 사람이고. 예, 대윤이 윤석열, 소윤이 윤대진. 예. 여기도 좀 가오가 사나 보지? 그러니까 이제 특별 수사를 둘이서 많이 했어요. 옛날 정몽구 구속시킨 같은 팀이었고. 아, 윤대진하고 윤석열하고. 예. 여기는 소년급제하고 거리가 멀고 늦게 시험 둘 다 붙고 늦게 시험 돼가지고. 학교 다닐 때 여러 카리스마도 좀 있고 25기에 83학번. 그러니까 저기가 야, 둘이 도찐개찐이네. 예. 왜냐면 윤석열이 79학번이면서 23기 아니에요. 3기죠. 예. 근데 여기는 그 83학번이면서 25기니까 그래도 요거 조금 더 빨리 됐네. 윤석열보다는. 2년 빨리 된 거야, 윤석열보다는. 그 윤대진이 부산에 가서 한 게 LCT 수사를 했던 겁니다. 아. 그게 성공은 못했지만, 네. LCT 수사도 아직도 모르잖아요. 성공할 네. 가능성이 있지. 이제. 그럼 여기 윤대진은 용서해야겠네, 그래도. 우병우하고 아, 거기는 원래 우병우 라인은 아니에요. 친하기만 하고. 네. 일을 같이 했다는 것 근데 뿐이지. 윤대진 검사는 우병우나 황교안의 말을 믿고 실제 따라준 게 아니라 원래대로 했어요. 네. 세월호 개겼지, 서부 윤대진은. 압수수색도 했고 업무상 과시치사도 적용했어요. 예. 나중에 아니, 그러니까 진술도 다 했고. 아니, 나중에 이런 거 아니에요? 그쪽에서 업무상 과실치사 적용이 됐으니 이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적용할 수 없다. 이상한 논리를 세웠던 거 아니야? 우병우 기소에서 빼버렸지. 구속영장 청구서에도 빼버렸고. 그렇죠. 세월호 네. 그거는 압수수색. 지난번에 여러 번 방송했지만 그거는 그렇죠. 법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조은석 당시 형사부장. 예. 그러니까 말하자면 일선 검사들을 두둔하면서 이거는 일선 검사들의 말을 따라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던 사람. 조은석 검사는 이게 2015년 2월 정기 인사 때 예. 청주지검장으로 전보를 시켜버리거든요. 형사부장을. 네. 청주지검장은 이미 동기들이 여기는 동기 중에 잘 나가던 검사장이거든. 그러니까 사실상 초임 검사장일 때 초짜들이 가는 자리에다가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랬다가 그 다음 인사 때는 한직 중에 사법연수원이라는 것은 법원 조직이잖아요. 사법연수원 부원장은 검사장 자리긴 한데 한직 중에 한직이라고 글로 보내버린 거지. 아직도 옷도 안 벗었어요, 여기는? 예, 아직 여기 부원장으로 있어요. 사법연수원 부원장? 정권 교체가 되면 나에게도 기회가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본인이 또 청주지검장을 하면서 어떻게든 만회를 해보려고. 아, 무리하게 수사했구나. 거기서 또 무리하게 수사를 하다가 한번 또 뻐그러지고 그랬어. 네. 거기 누구 도지사를 잡아넣으려고 그랬나 시장을 잡아넣으려고 그랬나 하여튼 그러다가. 예. 빅살이 났어? 네, 빅살이 났어요. 빅살이 크게 났어 아주. 초코를 잘 발라야 돼. 조은석은 몇 개예요? 19기. 19기요. 이거 고대 84학번이. 여기도 고대 84학번이면 저기하고 동기 아니야. 그러니까 보니까 19기 중에 검사장으로 승진한 사람 10명 정도 되더라고요. 윤곽금도 19기고. 네. 그 중에 윤곽군이 충주 사람이야. 예. 예. 거기가 이제 우병우 민정수석이 있으면서 가까운 사람들은 아주 좋은 자리 가고 그렇죠. 라이벌 나중에. 의식을 갖고 있는 봉욱이나 조은석 여기는 찬발에 물었지. 봉욱 이번에 살아났네 그러니까. 그렇죠. 봉욱도 그러니까 아웃될 뻔했는데 봉욱 선생 거기 형사부장으로 가 있었잖아요. 거기는 동부지검장이 있다가 지금 동부지검장이 있다가 이번에 올라왔지. 그 대검차장으로. 그러니까 이창재가 지 동기인데 봉욱이랑 19기 동기인데 이창재는 법무부 차관을 하고 있었잖아요. 자기는 고검장급이란 말이야. 동부지검장을 하고 있었고. 그러니까 하나 밑에 자리에 있었다가 이번에 이제 고검장급인 대검차장을 간 거지. 그러니까 한번 물을 먹은 거죠. 한번 물을 먹고. 근데 이제 봉욱 선수가 원래 그 검찰국 근무 경험도 많고 경력이 또 쭉 잘 밟아왔기 때문에 완전 에이스라며 거기도. 거기도 그 대학 동기고 연선 동기인데 누가고? 그 우병우하고. 그러니까 항상 우병우보다 반발자가 앞서 나갔단 말이야. 봉욱이. 근데 그게 열이 받았구나. 서울중앙지검의 검조부, 검증조사부 일부장이 봉욱. 1부장 봉욱, 2부장 우병우.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러니까 우병우는 이를 갈고 있었네. 지가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데
지보다 앞서 나가는 거는 못 봐주는 거지. 그러니까 검사 임관 성적도 봉욱이 1등이야. 아, 그렇죠. 그래요? 그리고 저기 우병우 2등? 내부 평판도 네. 완전히 상반되죠. 봉욱은 애가 점잖고 아주 나이스하다 그러대? 네 가지가 있다 그러고 저기는 네 가지가 없다 그러잖아요. 네 가지가 뭐야? 싸가지. 아이씨, 한테 또 주먹 달라고 뻔했네. 그거 개그라고 한 거야? 아니 그냥 뭐 유명한 얘기인데 그래. 그래요? 우리 직접적으로 얘기해갖고. 자, 그럼 이 물 먹은 사람들 불쌍해 죽겠어. 변천은 옷을 벗었고, 윤대진 어찌 보면 물을 먹은 건 아니고. 네. 기회가 있죠. 서산지청장까지 갔었고. 이두식 차장이 물 먹었고. 이두식 차장이 물을 먹었고. 네. 조은석 물 먹었고 지금 사법연수원 본장으로 계속 가 있고. 그때 하여튼 그러니까 우병우한테 찍혀가지고 날아간 사람이다라고 하는 대표적인 사람들 중에 이제 선배일 수도 있고 자기 동기도 있고 뭐 이럴 거 아닙니까? 근데 동기 중에 대표적인 게 우병우예요. 그러니까 봉욱이에요. 봉욱은 원래 김주현이 18기라 그랬잖아요. 김주현 다음 19기의 검찰국장은 봉욱이 해야 된다라는 게 내부의 대체적인 견해였지. 근데 봉욱도 검찰국장 못하고 날려버렸거든요. 김주현이 이번에 그 법무부 차관이었었잖아요. 그렇죠. 대검차장. 대검차장. 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중에 또 하면 나는 우병우 라인이 아니라고 객관적 이력이 드러나면서도 빡빡 우기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 그 봉욱이를 날리면서 안태근이를 검찰국장을 시키고 2년을 시켰단 말이야. 내리.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검찰에 던지는 메시지가 얼마나 강렬한 거예요. 우리말 들으면 출세하고. 그렇죠. 18기에 있던 자리에 다음에 19기 검찰국장으로 다 경력을 쌓아놓은 유력한 사람이 있었는데 우병우 마음에 원래 안 드는 사람이었으니까 그건 날려버리고. 안태근 다음 기수를 딱 넣어가지고 2년을 시키고 그거는. 안태근은 20기에 그러면? 네, 20기. 그리고 2년을 시켰어? 봉욱이 들어갈 자리에? 네. 그러니 밑에 애들이 볼 때는 이거는 무조건 우병우한테 줄을 서야지 나도 출세할 수 있구나. 그게 메시지가 확실하게 간 거죠. 그리고 안태근 검찰국장으로 가고 예산, 인사, 그다음 수사 과장 이걸 다 장악하고 계속 우병우한테 보고하고 있고. 그렇죠. 그게 검찰에서 그래 이번 안태근이 그 돈봉투 만찬 때 해갖고 대구고검 차장으로 날아가고. 곧 이제 그 피해자로 입건되겠죠. 구속되나요? 구속될지는 아니지만은 일단 물을 완전히 먹고 그러면 이제 변호사 대소도 잘 풀려요. 어떻게 돼요? 그렇게 되면 이제 변호사 등록이 문제가 생기겠죠. 징계를 받거나 형사의 걸 처벌받으면 변호사 등록할 때 일단 제한을 하죠. 그러니까 정윤회 건하고 이거 두 개만 수사하면 되네. 이거요. 이 수사 지금까지 저는 쭉 한 20년간 변호사를 하면서 이렇게 고급 정보가 수뇌부의 고급 정보가 나온 적은 별로 없어요. 그냥 막 그렇게 해도 대부분 입 다물고 있거든요. 옛날에 자기 공장 이야기라 하고 밖에서 발설을 안 하는데 이 사람들은 사실은 말이 안 되게 보복당한 거거든. 예컨대 뭐 재량권이 있는 부분하고 견해가 좀 달라서 뭐 이런 문제 갖고 티격태격했으면 어려운데 이거 상식 이하의 지시에 대해서 안 따랐다는 이유로 보복 인사를 당한 거 아니에요. 사실 박근혜 때문에 우리가 구시대를 청산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되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우병우 덕분에 이렇게 검찰을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도 맞아요. 과거에도 사실은 민정수석들이 다 인사에 개입하고 수사에 관여하고 다 그 짓거리를 했는데 우병우는 기수도 별로 높지 않은 사람이 말하자면 너무 지나치게 전횡을 하면서 까본 거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현재 두 번 물 먹은 거에 대해서 이제 한풀이 하면서. 그렇죠. 저기한테 자기한테 좀 밉보인 사람들 다 아웃시키면서 다 찍어가지고 그래 자업자득인 셈이죠. 뭐. 잘못한 게 있으면 국가배상을 해줘야 된다 그랬는데 그걸 소송으로 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국가배상 심의위원회가 다 설치돼 있습니다. 그 국가배상 심의위원회를 관장하는 데가 법무부예요. 그러니까 법무부는 국민들이 공무원의 직무집행 때문에 손해를 입으면 그걸 공정하게 판단해서 배상을 해주는 결정을 해야 될 책임이 있는 부서예요. 근데 그 책임을 면피하려고 면하기 위해서 저 수사하는 데까지 압력을 넣어가지고 어떻게든지 못하게 정말 나쁜 거죠.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는 이제 그걸로도 분이 안 풀려가지고 결국은
업무상 과실치사라는 걸로 기소가 됐다는 것 때문에 이제 열받아가지고 거기 라인에 있던 사람을 줄줄이 다 날리는 거죠. 이제 그 심리는 뭐예요? 그 법무부에서 하지 마라. 그리고 이쪽 저쪽에서 전화 오면서 막 하지 마라 그러는데 일선 검사들의 그 심리는 어떤 상태로 이건 무슨 얘기냐?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적용해야 된다. 자기 명령에 안 따랐다는 거죠. 아니. 뭐. 그걸 따르지 않은 사람들은 따르지 않은 사람들 그런 거냐? 검찰들 일선 검사들 아니에요? 수사 검사들. 예. 그쯤 되면 양심적으로 수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뭐예요, 그거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현장에서 그 참혹한 상황을 보고서 인간적으로 이걸 어떻게 이럴 수 있냐. 그때 당시에 설명한 거를 보면은 그 123 정장의 소행을 보면 절대 이걸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보고를 했들한테 구조를 위한 최선의 조치를 다 한 다음에 그다음에 선장이 마지막에 탈출하는 게 선장의 말하자면 기본적인 임무인데 그걸 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지가 먼저 도망가고 가만히 있으라고 그러고 네? 이러면서 도망갔다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다 죽인 거지. 그렇습니까? 해경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해경의 임무가 뭐예요? 이런 사고가 발생하면 가서 구조하는 거고 구조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승객들한테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한 거 아니에요. 저는 유리 깨라는데 끝까지 않겠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선원들만 다 데리고 나온 거 아니에요. 선원만 싣고 나오고. 그러니까 선장이 도대체 업무상 과실치사로 처벌을 받았는데 그러면 해경 정장은 왜 처벌 안 받았냐? 얘가 선장을 데리고 나온 놈이란 말이야. 아무 조치 못하게. 그리고 지도 거기 가서 현장에 가서 아무런 조치를 안 했고. 근데 123 정장 결국 처벌 못 받아요? 나중에 또 뭐가 부족하다고 해가지고 또 무죄가 됐든가 그러죠. 업무상 과실치사죄로는 결국은 기소가 됐는데 그 나중에 그렇죠 무죄된 걸로 알고 있지. 그러니까 이게 위에서 업무상 과실치사죄 적용하지 말라 하고 이렇게 하니까 수사가 제대로 안 됐던 거지. 그렇죠. 수사가 제대로 안 됐고 우병우 두 번째 영장 청구할 때 대충 냈듯이 용자가 되는 거네. 그 그렇죠. 첫 번째 경쟁에서 조은석한테 졌어요. 그다음 이제 우병우는 스스로가 검찰 19기에서 제일 잘 나가는 검찰통이라고 그랬는데 조은석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 내부에서는 평가는 조은석이가 오랫동안 있고 일단 가시적 성과는 많이 냈어. 뭐 옛날에 장영자 사건 가지고 조은석이 계속 우려먹는 건데. 뭐 나라봉금 사건 등등을 해서 안희정이 뭐 구속시키고 다 했던 건 다 저게 그 조은석이? 그런데 그 이후에 2013년도에 조은석이는 검사장 되고 우병우는 탈락되잖아요. 그런 껄끄러운 관계에서 전화를 안 하는데 이 부분은 황교안 라인을 통해서 조은석한테 압력을 냈는데 시가 안 먹힌 거지. 그런데 이게 보면 진짜 기사를 봐도 그러고 얘기들을 들어보면 인사보복 이게 거의 조폭 수준 아니에요 이 정도면. 그럼요. 그 전에 제가 하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이게 법무부라는 게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이유가 이 사람들 보면은 지금 검찰에 압력을 넣거나 조종을 해가지고 사건을 말아먹는 역할을 지금 법무부가 하고 있잖아요. 전부 나서가지고. 근데 본래 헌법과 정부조직법에서 정한 법무부의 역할은 뭐냐면 아까 이제 국가가 원래는 대검 형사부장이 이게 관여해야 될 일인데 형사부장은 조은석이라는 형사부장은 우병우하고 사이가 안 좋거든요. 같이 식구이긴 한데 이제 그 우병우 입장에서는 조은석 그 검사장이 고대 8사거든. 그리고 이제 정통 이제 후배요? 정통 특수 라인이 아니라고 우병우는 주장하고 조은석은 자기는 정통 특수 라인으로 수사를 잘한다고 주장해. 근데 우병우 입장에서는 시덥잖아. 조은석을 인정하지 않았는데 조은석은 검사장이 되고 지는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병우는 되게 조은석을 어떻게 보면 좀 미워했지. 시기질투하고. 그런 이게 그 우병우가 조은석이는 직접 전화를 걸 수가 없는 거예요. 굉장히 껄끄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조은석이가 우병우도 그 검찰 대검의 대변인 되려고 했다가 그 조은석인데 밀렸거든. 2013년도에 그 대검 대변인이 검사장급이에요? 아니요. 아닌데 그 전에 검사장 되기 전에 대변인은 어쨌든 관심을 받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기자들의 관심도 받고 대변인은 매일 총장하고 만나잖아요. 그게 관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시에 가가지고 방송 한 번을 안 하고 하선 명령 한 번을 안 하고 선원들만 데리고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라는 게 하나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이미 그 현장 상황이나 다른 사람들의 진술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중에 이게 결국은 다 기록에 남게 될 일인데 그 정장의 책임이 없다라고 해버리면 자기 스스로
또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검사로서 네가 제대로 한 게 뭐냐. 예, 그러니까 사건을 말아먹을 얘도 예를 들어서 저기 뭐 박근혜 사건 같은 걸 말아먹을 얘도 안정범 수첩 같은 게 없어버리면 말아먹을 수가 있죠. 예, 말아먹을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무슨 누구 저기 정호성이 휴대전화 같은 게 없으면 없으면 그냥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말아먹을 수가 있는데 수사해보니까 증거들이 너무 그게 나와버린 상황에는 그 재량이 없는 거죠. 네. 재량이 없는 거고 업무상 과실치사를 적용 안 된다는 것은 국민의 상식에 비춰봐서도 납득이 안 되는 거죠. 자기들이 수사하면서 막 판례도 찾아봤을 거 아니야. 이런 유사한 판례들을. 예, 그럼요. 그러면 그래도 위에서 계속 업무상 과실치사 적용하지 마라. 예. 그러니까 선장이 지금 업무상 과실치사로 처벌받은 대표적인 사람이거든요. 그 이준석 선장이. 그 사람이 왜 처벌받은 거예요? 그 승계